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최강 한파 전국 대부분 체감온도 마이너스 10도, 서울은 체감온도 16도입니다. 자,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 질문 즉석에서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었죠. 북미 대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어젯밤 통화한 듯 통화해서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을 했죠. 트럼프 says 어디로 튈지 이럴지 누가 알겠나. 영어로는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에 봉도사가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북미 대화입니다. 첫 곡 보니 앰 써니. 눈이 많이 와갖고요. 제주공항 폐쇄됐대요. 태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반도에도 햇볕 정책 필요할 때 써니 I love you.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뉴스 브리핑. 한겨레 하영 20일 기자. 아니 뭐 틀렸는데.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입니다. 한겨레 하영 20일 기자. 그것도 괜찮은데. 맞습니다. 예. 20일. 네. 21세기 무슨 일이 있을까 20세기 참 궁금했는데요. 그렇죠. 21세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촛불혁명. 촛불혁명과 촛불혁명의 결과로 정봉주의 복권. 예.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앉아 있게 된 거고요. 그렇죠. 때가 없으면 하영은 없다. 그 정도인가요? 하영은 정봉주의 부속물이다. 그 정도인가요? 반복해 보세요. 나는 정봉주의 부속물이다. 부속물까지는 아니다. 예. 꽤 친한 편이다. 감사합니다. 네. 친하지 않다. 부속물이다. 첫 번째 가져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도 했는데 뭐 또 오늘 또 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지만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죠. 예. 그 남북회담하고 개헌 그리고 최저임금이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예. 그 남북회담과 관련돼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공조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좀 주목돼요. 예. 한국이 국제적 제재와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국제사회와 제재와 압박이라는 그 움직임 보조를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 어젯밤이죠. 통화했죠. 어젯밤 통화를 나눈 내용은 조금 이따 전해를 드릴 거고요. 예, 누가 전해줘요? 제가요. 그래요? 네.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어젯밤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예. 남북 대화가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군사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무슨 군 통신선 개방하고. 예. 군 통신선 오늘 개방했다 그러니까 북이 딱 항의했잖아요. 3일날 개방해놓고 왜 인지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예. 군 통신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죠. 비상 상황. 예, 우발적인 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항상 특히나 해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NLL.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신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늦게 밝혀진 건 좀 북한으로서는 불만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군 통신선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나 도발이 일어나면 빵 터지면 뜨겁잖아요. 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이게 무슨 일이 있으나 라인을 딱 연결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라인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군 통신선 한 라인 이유가 한 라인 왜 뜨거운 라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따다당 부딪히잖아요. 그럼 불이 튀긴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 불을 끄기 위해서 한 라인을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라인이다. 예. 이게 영어 아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이게 어원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통찰인 거죠. 지혜, 해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주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트럼프를 뜻합니다. 그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굳이 언급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다라는 것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그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아하, 의미 있네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예. Fury, Fire and Fury, Fury and Fire, 그렇죠. 분노와 화염, 예. 그다음에 군사적 옵션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네. 특히 수구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실망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군사적 옵션이 답답한 없다고 거죠. 실망을 해요. 그럼 마치 북한을 때리면 곧 통일될 줄 알아요. 한반도가 완전히 괴멸되는데. 예전 얘기를 좀 드리면은 주위에서 그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이제 옆 사람들이 지적해야 돼요. 당신 진짜 한반도 전쟁 바랬냐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참여정부 당시에를 떠올려 보면 미국이 그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미국도 그 옵션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했고요. 이게 예.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 그럴 때 입 조심해 그래야지. 입 조심. Watch your mouth. 네 입을 잘 들여다봐라 이거. 그것도 통찰에서 나온 아니 그건 정확한 영어 표현이에요. 아 그런가요? Watch your language. 조심해라. 예. 어제 통화는 문 대통령이 요청했고요. 예. 지난 4일 통화에서 남북 회담 이후에 다시 통화하자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선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은 네. 어떻게 얘기했죠?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권력구조 부분이죠. 네. 권력구조 부분인데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면서 권력구조 그러니까 통치구조를 뺀 나머지 부분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꼭 개헌을 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예.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그다음에 이 개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법 개정, 예. 선거제도 개편도 선거제도 같이 개편도 돼요. 같이 예. 가져야죠. 그럼요. 반드시 같이 가져야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 정당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지율하고 표의 의석수하고 등가성. 그렇죠. 의석수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소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이 10% 가까운 의석을 얻어야 하는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7에서 8%만 따져도 20석이 넘는데요. 따져보면 5석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요. 그러니까 그런 불균형 그런 불합리가 좀 시정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하게 되면 12~13%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몇 석을 얻어야 되냐면 30 서너 석을 얻어야 돼요. 최소한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예. 아니 30석 넘어가야 돼. 그럼요. 10%면. 예. 아, 정의당. 그래야지 이게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과 표의 반영이 일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또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예. 입법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최저임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저임금 얘기는요. 일단 신년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민생 문제로 보여지고요. 신년사 제목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언급하면서 그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몇 가지 보도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그 말씀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지원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뜻을 예. 밝힌 거고요. 이게 정확한 타이틀이 뭐였어요? 저는 맨날 들어도 잊어먹어요. 어떤 타이틀? 최저임금 보존해 주는 거. 보존해 주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좀 세우고요. 그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해서 내년 안정자금으로 쓰이는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카드 수수료 원가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인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재부가 이달 발표하는 소상공인 대책에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재산정한 뒤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완화하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최저임금 관련돼서 보수 매체라고 해야 하나요? 보수 여론에서는 이제 거센 비판들이 많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재밌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의 멘트가 하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른데 당장 취재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다. 적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6개월여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언론에 인용해서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가 확장시키려고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가짜 뉴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를 보면은요. 중소기업 2,965곳은 업황 전망 지수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상승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사업체 2,400곳 그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 1,300곳을 대상으로 한 경기 전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 보면은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530원 이거 그건 한 10년 만에 올라간 그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강조하고 그러지만 어려운 분들 임금 인상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그 안정자금 그 홈페이지 가면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좀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7530이 최저임금 최고임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위로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위로 주세요. 그냥 바들바들 떨고 7,530원만 주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경비 노동자들 실직 사태를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회 멘트를 보면 이 실직 사태는 복합적 원인이니까 꼭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자. 압구정동 H모 아파트죠. 좀 이렇게 날 추운데 그 가장 우리 사회 바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한꺼번에 잘랐고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 행복하겠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과장된 우려, 과장된 걱정은 또 혹시나 정부가 급한 대책이나 과잉 지원을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보수 언론들 그 일자리 뭡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 어려워진다 이상한 기사들 내놓지 마시고요. 우현님, 하호영 기자님 인상 너무 좋으세요. 한때 또 한 그룹으로부터는 좀 비판받기도 했었는데. 김대길님 어제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정봉주 정주 씨가 저희 간병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내와 같이 듣고 있어요. 늘 고마운 아내 사랑합니다. 자 부인은 남편 수발 잘해주시고요. 남편은 또 항상 이렇게 부인의 고마움을 알고 좋은 부부관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스 할리간 다스. 지금 이 시간에서 지금 방송하고 right 있는 now, at this right moment. now,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호.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스와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SBS가 어제 연속으로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 저격수가 JTBC에서 SBS로 넘어왔어요. 전선이 넓어진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포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거죠. 정치적 덕분에 SBS가 좋아진 회사 같아요. 거기까지 영향력이. 그러면요. 우리를 보고 그 저녁 8시 뉴스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라디오국하고 이 뉴스하고 좀 다른 국 아닌가요? 아침에 이걸 듣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저녁에 취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이 일익을 하고 있다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치쇼의 뉴스의 방향, 우리의 입장이 결국 저녁 8시 뉴스의
입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더 힘차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의 한 축, 그러니까 의심의 한 부분에는 다스 140억 원이 있는데요. 예, 140 돌려받는 과정. 그렇죠. 민간 기업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나서서 도움을 준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일에 관여한 청와대 행정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예. 김재수 밑에 있었던 그분인가요? 변호사? 아니 이게 다른 행정관이 누군지 잘 모르죠. 예. 양아무개라고 알려져 양아무개 있습니다. 그분 맞네 그럼. 네네. 예. 이름이 성이 양, 이름이 예. 아무개.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성함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예. 그 다스 소송에 참여한 LA 총영사 아까 말씀하신 그 김재수 총영사가 총영사. 직접 자신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법무비서관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법무비서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율사들이 많죠. 변호사들이 많죠. 이분 국제 변호사예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자 다스 BBK는 예.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이분은 영어를 더 잘해요, 한국말보다. 그런가요? 좀 문건급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문건 제목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고 하고요. 예. 그 양 전 행정관이 SBS 취재진에다가 예. 그 김재수 총영사가 요청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10일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소소소.